수학은 사고를 전략하는 과학이다. 수학이 곧 공부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48쪽 연습문제 168번 평가원 기출문제. 평가원이라 하면 수능을 내는 시험 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잘 받으세요. 도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네.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나? y 콜 f from x랑 y 콜 g from x의 연립 방정식은 어디 있습니까? 교점에 x좌표 보이나요? x 이퀄 0 or x 이퀄 2라고 맞나요? 그러면 연립해볼까 실제로? f from x는 g from x 휘리릭 넘기면 f from x 빼기 g from x 이 녀석은 0 되는 x 값이 바로 0과 2라는 거지. 힌트를 휘리릭 주어져 있네. 이거 뭐가 같아? 초록색 좌변은 이거 뭐가 같아? 그렇지, h 프라임 x와 같네. 출제자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니? 라고 지금 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 그럼 이거 적분해 줄 수 있어 없어? 이게 뭔 소리지? 원래 걸 나타내봐. 원래 거는 말 그대로 이거잖아. 이게 적분이라고 그런다. 알겠지? 이걸 미분하면 이거잖아. 이 녀석을 바꾸고 얘기하면 적분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한다. 미분의 반대말은 적분. 보이나요? 그런데 F0랑 G0가 같대. 자, 갑니다. 한 번 더 읽어내볼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H'X는 양수야, 음수예요? 지금 F'X가 더 위에 있지. G'X가 더 아래에 있지. 그래서 빼면 0보다 크네. 물론 X가 0일 때는 같고요. X가 2일 때도 같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부호는 따지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X가 2보다 클 때는 양수네. 부호 변화 봐봐.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플러스 0 플러스잖아. 그럼 어디에서 극대를 갖는다? 어디에서 극소를 가질까? 자, 원함수를 해석하면, 자, 바로 가면 도함수의 부호만 가지고 원함수를 해석하면 돼.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면 그 말은 그 원함수는 증가하다가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할 수 있니? 자, 그럼 기억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 그죠? 맞아요. 옳다구나. 니은아 봐봐. x 그 2에서 극소? 맞다. 이해되죠? 이거 한번 봐봐.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나?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이봐. F0와 G0가 같다 했잖아. 그래? 누가 봐도 지금 몇 점에서 만납니까? 이렇게 원점 이렇게 잡히잖아요. 이게 X축이잖아요. 중근과 실근이죠. 이거 식으로 계산하면 늦어요. 이런 건 직관력이 필요한. 이 일일이 fx 구하고 gx 구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시간을 못 풀어요. 그냥 도함수 부호만 가지고 그 힌트 보이지? F0과 G0가 같다. 이 말은 이 녀석이 이 점이 원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극대가 바로 원점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자, hx가 0 된다고 했잖아. hx가 이 녀석이 0 되는 거랬지. 그러면 x자리 0을 대입해보세요. x자리 0을 대입했어요. 그럼 f0 빼기 g0잖아요.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0이 되나?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뭐예요? y = hx잖아요. h0가 얼마라고? 0이라고.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49쪽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
자, 초등수학 때 배웠던 속력의 정의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흔히 이제 기하에서 나타내면 스칼라형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사이즈만 가져요. 크기만 가져요. 알겠지? 이거 뭐 대충만 들으세요.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나타낸다면,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보시면 fx가 뭐가 되냐면, 시각 t에서 위치를 x 했을 때, 그 x에 관한 함수를 fx라는 표현을 쓰거든. ft. t가 막 바뀔 때, 위치를 나타낼 때 ft라는 표현을 쓴단다. 속력은 초등수학에서 보면, 움직인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와 위치는 다릅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직선거리예요. 말 그대로. 스타팅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전까지 그냥 쭉 연결한 거예요. 그 사이 구불구불, 원래는 구불구불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처음 좋은 거 끝점만 신경을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X축 방향의 뭔가, Y축 방향의 뭔가를 잡은 거야. 좌표 평면에서는. 또 공간에서도 똑같거든, 원리는. 그래서 속력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움직인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를 속력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럼 이건 수학에서 나타낸다면, 자,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다. X = FT라는 건 시각에서의 위치인 거야. 우리 생각하는 거. 가상의, 혹시 영국 가면 그린위치 관측소라는 데가 있다. 거기 가면 세상에 그때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위치는 지구의 중심을 잡자라고 딱 잡았던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좌표가 0,0,0이 돼 있어. 그게 중심이라는 거야. 세상의 중심을 그렇게 잡았어. 와, 광호하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서 이 움직임, 시각에 따른 위치를 딱 함수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1번 갑니다.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바뀔 때 점 p의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인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 근데 함수로 표현했잖아. 델타 x라는 건 f t 플러스 델타 t에서 ft를 뺀 거야. 말 그대로 위치가 변화한 거다. 이게 바로 x 이퀄 ft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쓴다. 뭐다? 수학에서는 속력이라고 부른다. 같은 말이다. 알겠지? 잘 봐. 이 녀석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여기다 뭘 씌워주냐면 리미트를 씌운단 말이야. 그 뭐가 되지? 속도가 된다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다시 평균 변화율 델타 t분의 델타 x의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속도라는 건 위에서는 크기만 따진다 했잖아. 얘는 크기도 가지고 뭘 가진다? 방향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속도의 방향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구에서 우주선을 빵 쏘아 올렸어. 그럼 우리는 지구 입장에서 있잖아. 지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우주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만약에 자유 낙하한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들어오잖아.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음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진행 방향에 원래대로 간다면 플러스,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방향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함수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다시. 평균 속도라는 것은 뭐라? 델타 t분의 델타 x. 우리가 얘기했던 수학에서는 두 점을 잇는 기울기지. 요거 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내냐면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이해해야 돼. 미분 계수 잘 떠올려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어떤 점 A와 어떤 점 B가 있어. 이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를 보잖아. 기억나나요? 그런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봐봐. 뭐 보내? 델타 x 분의 델타 y 하면 뭐가 되지? 이 점을 a, fa를 잡는다면, 이 점을 b, fb를 잡는다면 뭐가 되지? 바로 그 점에서 미분계수 f'가 된다 했잖아. 이 말이 이거예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그 점을 기울기를 우린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면,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x 0으로 보낸다면 그래서 이 점에서 뭐가 된다? 순간 변화를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소관을 접근하죠, 그지? 이 표현 델타 t분의 델타 xt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dx dt라 부른다. 원래는 읽을 때는 dt분의 dx라 부른 게 아니고 dx dt라 부른다. 근데 표현상 dt분의 dx라 부를 거야. 알겠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한 번 더. 얘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 흔히 가속도가 나옵니다. 악셀레이션. 자, 그런데 뭐 이건 크게 본다면, 뭐 자주 본다면 이해됩니다. 근데 하지만 내 제자들 여기다 단위를 좀 적을 필요가 있다. 이 녀석은 미터 퍼 세크. 이 녀석은 미터 퍼 세크 퍼 세크. 다른 말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부르죠. 요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그냥 속도분의 거리가 아니고 m이 뭐야? 움직인 위치를 s는 세컨드를 나타내거든. 예를 든 거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야. 다시 위치를 뭐 했다? 미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니? 위치를 미분했다. 얘는 속도를 미분했다. 다시 속도를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9.8 우리 그 중적 가속도 G 알잖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평균 속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평균 변화를 A점과 B점을 이게 함수로 표현했지만 하나의 이거 그냥 y fx 함수로 할까? 이거 f t 잡자.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우리가 궤도화하는 거예요. 궤도화. 궤도화 쉽잖아. 2차 함수 봐봐. 요거다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요거 된 걸 그 점 딱 멈췄을 때 1초와 2초 사이면 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근데 1.5초 되는 순간 있을 거 아니야. 1.5초 지나가지? 1.5초 되는 순간에서의 속도는 움직인 위치의 접선 방향이라고. 접선 방향에 그걸 속도라고 부른다고. 접선 그 점 1.5초 되는 순간 그 찰나 점에서의 속도는 접선 위치의 접선 기울기라고. 이게 과학이랑 지금 수학이 똑같은 거예요. 토시는 안 틀려 똑같아요. 근데 그걸 과학 따로 수학 따라 하는 순간 이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쌤좀 설명할 수 있어야 수능 문제를 풀어냅니다. 수능 문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49쪽. 자, 하단부 보시면 자 이런 것부터 외우시면 안 돼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랑 분의 위치의 변화랑 참 좋은 이 중3 버전이죠. 중3 책에 나와요. 근데 이런 것부터 단순히 표면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제 문제 풀면서 언급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자, 그러면 내 자식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가로축, t축, 세로축. 그러면 그려볼까 그냥? 오케이, 좋았어. x 프라임 t는 미분한다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가 되네. 인수분해가 좀 원활하지 않지, 그죠? 되나? 만약에 이거 이퀄 0 되는 거 억지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깨워.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 제곱 36 마이너스 4a 곱 c. 그죠? 실근 맞죠? 그냥 존재한다고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디테일한 거 조금 포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렸다. 네, 이거 그려놓고 시작하자. 알파와 베타에서. 이게 뭐야, 지금? x 프라임 t는 미분한 거냐? 단순히 미분한다 생각하면 돼.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속도 vt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속도 정의는 뭐라?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그럼 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니? 자, 중요합니다. 이거 문맥상 분자 있는 게 이거 얼마예요? 12, 24니까 얼마야? 70인가? 24 더하면 얼마예요? 70이 아니구나. 60이네? 그러니까 6 풀마 루트 60을 지금 6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0이 대충 이 정도 있지, 그지? 이게 음수거든. 하나는 양수잖아. 맞아요. 자, 봐. 속도가 음수. 지금 속도가 이 0보다는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음수죠. 베타 할 때는 0이지. 베타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양수지. 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봐. 그러면 우선 t = 3에서 속도부터 계산할게. v3은 얼마예요? 계산하면 27 빼기 18 빼기 2가 돼서 7이 되겠네. 그럼 문맥상 요 점이라고, 요 점. 문맥상 2,7은 요 정도 있다고. 이 의미가 뭘까? 2,7은 구했어. 이 의미는 2,7, 3,7. 3일 때 3초 되는 순간 이 물체 움직임은 사실은 뭐야? 3초 곡선이라고. 이렇게 된 3초 곡선이라고. 근데 딱 2초 되는 순간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나? 자꾸 이래. 3초 되는 순간에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7이라고. 3초가 될랑말랑 할 때. 원래 미분은 단순히 하면 안 돼요. 미분의 정의는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같을 때 존재한다 했지. 그러니까 3초 될 전에는 7보다 작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접선 기울기는 3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문맥상.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요 사이 이수를 반대로 되면 3초가 되기 전에는 음수겠지. 7보다 좀 작겠지. 반대 상황이면. 작다 클 수 있고 클다가 작다 몰라. 더 그려봐야 된다고. 이 위치를 그려봐야 된다고. 3차 함수를. 이거 가지고 도함수 가지고 그려주잖아.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근데 문맥상 3,7은 증가하는 쪽에 있지. 그 3초가 되기 전에는 접선의 기울기는 7보다 좀 작고 3초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접선의 기울기는 7보다 좀 더 크지만 딱 3초 되는 순간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7이라고 본다고. 알겠지?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그러면 악셀레이션 AT는 뭐가 된다? 한 번 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다른 말로 위치 XT를 미분을 2번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미분한 게 이거지.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럼 3초 되는 순간에서 이 가속도는 A3은 얼마다? 18 빼기 6. 답은 12. 단위. 요거 단위 좀 책에다가 필기해 두세요. 미터 퍼 세크가 되고 녀석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개념머리 수투 페이지 150쪽. 설명할 게 없는 파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최극상이다. 한번 좀 어렵게 된다면 최극상으로 놉니다. 쉽지 않아. 미분을 물어본다면 이 한 문제 가지고 다 물어보면 제대로 배웠네. 자, 시각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어. 대중의 파문, 또 그림자의 길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구에서의 부피 변화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걸 잘 봐. 시각이 델타 T만큼 경과하는 동안의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읽을 때는 델타 L, 델타 S,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할 때 시각 T에서의 길이 변화율, 이걸 수학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델타 T분의 델타 L은
시간분의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순간 아직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길이를 측정한다는 그 요즘 최첨단 기기 같은 걸로 측정하잖아. 근데 그걸 시간에 따라서 우리 어릴 때 기억 안 나나 이거? 비탈진 곳에서 수레를 또르르 떨어뜨리는데 수레 끝에 점을 짓는 거 도트라고 부르나? 무슨 기계가 있어 이렇게 점을 일정을 찍지만 어떻게 돼? 내려가면서 가속이 되지. 그 점 간격이 처음에는 점점 되지. 기억나? 그 가속된다는 거야. 처음에 작은 점 일정하다가 점점 점 간격이 늘어난 거야. 시간을 똑똑 지키는데 그 가속된다고 부르거든. 그걸 함수로 표현한 게 이거야. 델타 t분의 델타 L을 극한값,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L의 극한값을 줄여서 뭐란다? dl dt. 근데 편의상 dt분의 dl이라고 부를 거야. 넓이 변화율이 있어. 말 그대로 변화율이면 델타 t분의 델타 s는 시간분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어떤 넓이의 변화율. 근데 그걸 극한 씌우면 ds dt. 근데 dt분의 ds라 부를 거야. 마찬가지야. dt분의 dv. 그래서 예를 보면 길이가 주어져 있어. 이것도 사람들이 일일이 측정한 값이야. 일일이 측정한 값이야. t가 막 바뀔 때. 근데 2초 되는 순간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뭐니라고 묻는 거야. 길이 변화율은 요거 이 부분이 그죠? 미분합니다. dt 분의 dl은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네. 그래서 2초 되는 순간에서 길이 변화율 수학적 표현은 잘 봐. 이것도 필기해놔. dt분의 dl 이렇게 대괄호 기호를 씁니다. 여기다가 t 이퀄 2를 정단 아래첨자로 는 얼마예요? 3, 4, 12 플러스 4 플러스 1 계산하면 17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녀석은 길이의 변화를 L 프라임 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L 프라임 2를 쓰기도 한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51쪽 필수의 제 33번 문제. 위치에 관한 만 주어져 있어. 거꾸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위치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t제곱 묶어내. 그럼 t-3이 되네. 8분할 뭐 써도 괜찮고 뭐 굳이 뭐 안 써도 괜찮고. 자, 우선 개형만 판단하겠습니다. 가로축이 무슨 축? t축. 세로축이 바로 위치축이 되는다. 0에서 잠깐 멈췄다가 3에서 뚫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물론 시간의 음수는 없어. 이쪽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 이게 위치인 거야. 이 위치 잡힌 거야. 좌표. 예를 들면 뭐 1, 얼마야. 예를 들면 1, 얼마야.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위치는 그린식 관측소 원점이잖아. 이쪽이 양수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알겠니? 자, 그러면 속도를 표현할게. 3초 되는 순간 속도. 속도는 어떻게 표현한다? vt이긴 한데 바로 위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됩니다. 다른 말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x 쓰면 안 되지. 델타 t잖아.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된다. 그럼 3초 되는 순간의 속도는 v3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3 대입하면 얼마야? 27 빼기 18이면 9가 나오나? 그러면 딱 3초 되는 요점이죠. 요점. 이 점에 접수는 기울기가 얼마다? 9라는 거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수능 문제까지도 풀어냅니다. 잘 봐라.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는 가속도를 계산할 거예요. 가속도를 보통 AT라는 표현을 쓴다. 이 녀석은 X 더블 프라임 T, V 프라임 T 같은 말이다.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3 되는 순간에서 위치 3 되는 순간에서 가속도는 얼마다? 18 빼기 6
12m/s다. 그러니까 3초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9이기는 한데 그 가속이 얼마 된다고? 가속이 12m/s 제곱만큼 된다고. 가속이 말 그대로 가속된다는 거야. 이 녀석은 3초 되는 순간에서의 속도가 9m/s면 이건 12m/s 제곱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 그림을 그려봐봐. 이 그림 한번 그려봐봐. 가로축, T축. 3T를 묶어내면 T-2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 그림. 0이면 0보다 작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시간은 음수가 없습니다. 0과 2 사이 봐봐. 0과 2 사이에서는 이 속도는 음수잖아. 이보다 클 때는 속도가 양수지. 속도가 음수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진행 방향에 거꾸로 간다고. 이 방향 거꾸로. 이걸 평면적으로 표현한다면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할 거다. 어떤 위치가 처음 위치가 얼마예요? 이걸 x0라고 부른다. x0는 0이잖아. 처음 위치는 0인 거야. 그런데 0부터 이쪽까지는 진행 방향에 어디로 간다?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 순간에서 이 시간이 2일 때의 위치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만큼 이 넓이를 만약에 별이한다면 이 점 좌표는 2초 되는 순간에서 위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별이 되는 거야. 넓이를 별로 잡으면 진행 방향 반대로 간다는 거야. 그럼 2보다 클 때는 턴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 그림을 표현한 거야. 이게 지금 시각 T에서의 T가 아니죠. T에서의 틀렸답니다. 네, 틀렸다. 위치다, 위치. 알겠니? 위치를 표현한 거예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이거 이해되고 이게 이해되가 이 그림 이해가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다. 싹 연결되어 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52쪽 도함수 활용입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은 극복할 수 있다. 건물 25m짜리 높이에서 어떻게 던진대? 하지만 완벽한 수직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직선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물체의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는 게 맞아요. 생 그림처럼 그리는 게 맞다. 이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좀 주어져 있잖아. T가 가는 이차함수 주어져 있잖아. 맞나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왜 지면을 같이 그렸냐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 잘 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이 높이가 얼마다? 25m인 거야. 그럼 물체를 빵 쏘고 올렸단 말이야. 그럼 시각 T에서 지금 위치가 주어져 있어. 이 위치 함수입니다. 그래? 3초 후에 속도를 계산할 거예요. 속도는 뭐한다? dt분의 dx다.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네. 그럼 3초 되는 순간에서 속도 v3을 계산할 거예요. v3은 얼마 더?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문맥상 최고점을 통과해서 요쯤 어딘가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단위는 m/s다.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기하에서 이제 스칼라양, 벡터양이라고 부르는데 벡터양입니다. 위치와 속도를 다 가진다.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진다는 거다. 그래?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한 번 더 미분. AT라는 것은 DT분의 DVT다. 한 번 더 미분. V프랑 T는 마이너스 10이지.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 9.8m/s 제곱이랑. 맞죠? 여기서는 10으로 퉁 신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나왔어. 그래? 그러면 A3은 얼마요? 마이너스 10이지. 항상 일정.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적 가속도를 벗어나는 물체는 없습니다. 알겠지? 물론 속도가 빨라지고 뭐 양자역학인이 들어가면 그게 달라지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상수 취급되는 거야. 뭐 고도, 기호, 뭐 그런 기압, 막 온도 가는 건 과학 시간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수학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능에 나옵니다. 잘 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얼마지? 속도가 잠깐 0 되는 순간이 있잖아. VT가 0 되는 순간 찾아보세요. 얼마지? 2조. 2초 되는 순간에서 이 속도가 잠깐 멈춘다고. 걸린 시간이라는 건, 여기서 지상 25m에서 던진 이만큼 올라가는데 2초 걸렸어. 이건 시간이 걸린 거야. 최고 높이라는 것은, 높이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자, 3번 문제는 바로 x2를 계산해 봐봐.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25 더하기 40 빼기 20 계산하면 얼마고? 45m네. 요 최고 높이까지 높이가 얼마다? 45m야. 그렇네. 자, 4번 봐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지? 어떻게 보면 될까? 자, 위치가, 높이가 0 되는 점이 있죠, 그죠? 다시, xt가 0 되는 t를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0이 되는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인수분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0 되는 t 값은 얼마다? 5랑, 마이너스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정보 잘 봐. 우선 5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점은요, 5가 될랑 말랑 할 때 그 점이죠. 이 점에서의 순간에서의 뭘 물었어? 속도를 물었거든. 그 속도는 우리 위에서 구한 여기다가 v 얼마다? 5를 대입해봐. v5는 얼마나 나와요? 5를 대입하면 오케이. 20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30이잖아. 미터 퍼 세크야. 자, 이 가속도를 이해한다면 재밌는 건데 잘 봐. 우리 2초 되는 순간에서 속도가 얼마였어? 이게 3초 되는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잖아. 4초면 가속도 마이너스 10을 나눠봐서 4초는 마이너스 20이 되지. 5초면 마이너스 30이지. 말 그대로 속도가 가속된다고. 이 말 알겠나? 3초 되는 순간에 속력을 따지면 10이잖아. 4초 되는 순간은 4 대입해봐. 마이너스 20 나오지. 5초면 마이너스 30 나오지. 10씩 가속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 속도 정의는 다른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의 변화는 아닌데, 가속도는 다른 시간 동안 변하는 속도의 변화는 아니거든. 말 그대로 변화는 아니거든. 10씩 바뀌니까 속도도 10씩 증가한다고. 또는 감소한다고. 넌 알겠나? 그래서 다음엔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가속도 구하는 순간, V3이 10이네?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V5면, 마이너스 30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니? 이게 이해한 사람들이 여유인 거야. 구하지 않고도, 하지 않고도 바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속도의 정의를 과학생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과학이랑 수학이랑 똑같은 건데, 또 내가 설명하는 그 속도 거리 시간과 과학 선생님이 설명하는 속도 거리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 근데 결국 같이 이해가 되면 이게 하나가 뭉쳐진다. 알겠지? 토치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알겠니? 자, 그럼 마저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잘 봐. 숨은 그림 찾기다. 잘 보세요. 이 의미는 뭘까? 지금 땅에서 던진 게 아니잖아. 만약에 지면에서 던진 25m까지 던져 올린, 맞죠? 초속, 이걸로 던져 올렸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이게 바로 1초인 거야.
바꾸게 하면 떨어질 때 걸린 시간도 1초인 거예요. 우리 유명한 피사 스탑 알잖아. 이 원리 이건 거야. 올라갈 때 1초 걸렸다면 내려올 때도 1초 걸린다고. 똑같은 물체의 속도로 가진다면 자유낙하 하나 소속 20m 던지나 똑같이 1초 걸린다는 거야. 봐봐. 그럼 2초 걸렸지. 잘 봐. 1초, 2초. 그러면 지상 25m까지 여기서 최고점에서 이까지 떨어지는 시간도 얼마다? 2초. 이만큼은 1초. 그래서 초속 20m로 더 쏘아 올린 물체는 1초, 2초, 2초, 1초가 되는 거야. 총 몇 초? 6초. 지상에서 던진다면 6초 동안 던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이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중3 때부터 과학 시간 아니에요. 과학 문제 아니에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53쪽 필수의 제 35번. 자, 이건 지금 속도에 관한 얘기지. 잘 보세요. 원점 3,0, 5,0이야. 이 말은 3에서는 어때? 어떤 상황이야 지금? 3 전에서는 진행 방향이 플러스지. 3 지나고 나서는 마이너스지. 속도는 뭘 결정한다? 그렇지. 부호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네. 이걸 지금 내가 푸는 것처럼 해석해낼 수 있어야 지금 수능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잘 봐. 처음 위치가 얼마지? 원점을 출발하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어떤 시작점이 1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 알겠지? 원점을 출발한다는 거 수학적 표현은 x0가 얼마다? 0이다.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아하, 이게 원점이 되는 거야, 일종의. 기준점을 잡자는 거지. 그런데 0초부터 3초까지는 진행 방향이 플러스잖아. 플러스라는 건 이 B금치 넓이를 만약에 S1이라 한다면 출발해서 3초 되는 순간에서의 X3가 얼마다? S1이다. 3초 되는 순간의 위치는 바로 그 B금치인 이 속도의 넓이만큼 가는 거라고. 그 다음 3초부터 5초는 진행 방향에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B금치 부분 넓이를 S2로 한다면 문백상 S1이 커요? S2가 커요? S1이 크니까 이런 정도 간다는 얘기야. 이 점에서 X5는 어떻게 변환 가능하지? S1 빼기 S2인 거예요. 간 거리는 S2니까 위치를 표현한 거야. 이 말 알겠나? 그럼 기억 한번 볼까? 3초 되는 순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나? 맞네? 니은 어때요? 2일 때, 이 정도 있다는 거지? 이 정도일 때 양의 방향 움직이나? 맞지? 양의 방향 움직여. 맞아. 5초일 때 가속도 0인가? 아이고, 그럼 반프로치도 없지. 이 보자. 이걸 해서 계산하고 하면 안 된다. 가속도 제가 뭐라고? 이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5일 때 접선 기울기는 얼마인데? 양수잖아. 지금 당장이 양수지만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양수라는 게 나와야 돼. 알겠지? 이게 만약 3차 곡선으로 보이지만 3차 곡선의 정보가 주어진다면 5초 되는 순간에서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된다. 2023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셋째 주 목요일 하셨던 수능 문제 20번. 시각 t에서의 속도, 가속도가 다음에 주어져 있어요. 0 이상 2 이하에서의 속도. 근데 2 이상에서의 속도가 안 주어져 있네. 아직 안 배워서 그래? 그럼 속도의 영역은 뭔데? 적분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봐. 이걸 미분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잘 봐. 뭘 미분해야 6t 플러스 4가 나올까? 뭐가 나오지? 3t 제곱 플러스 4t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는 거야. 검사해 볼게. 이거 미분해 봐봐. 그렇지? 6t 플러스 4가 나오지?
상수 C를 붙이는 거야. 이 전문용어로 적분 상수라 부르거든. 그래? 우선 0에서 3초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기 전에 자 이건 아직 몰라도 괜찮아. 적분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봐. 속도가 끊김이 있을 수 있을까? 흔히 다른 말로 이 녀석은 2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 갑자기 끊김이 있는 속도가 있을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속도에 끊김이 있는 물체는 없어요. 속도는 무조건 연속이다. 불연속인 속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뭐 UF, 뭐 순간이동 이런 건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고 과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수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 그러면 2초 되는 순간 아하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쓸 거야. V 2 많았을 때와 V 2 플러스일 때 속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 많았으면 요거잖아 요거 계산 얼마고? 계산하면 16 빼기 286인가? 이 녀석은 요 2일 때는요 3, 4, 12 플러스 8 플러스 C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다. 원래는 따로 그려야 돼요. 이거 그릴 수 없어. 그림만 그려 넘어갈 겁니다. 미분해도 괜찮고 이건 뭐 그냥 풀자. 2t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나? 네. 2t 묶어냈다고. 아 이거 틀렸나? 맞아. 아 헷갈려. 내가 헷갈린다.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잖아. 자 그림 봐봐. 대충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 t축이다. 마이너스 2와 0과 2에서 만나는데 0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야. 물론 심지어는 속도는 시간은 음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블 된다고. 알겠지? 이 지금 가 영역, 아하, 0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는 이막 속도는 어떠다? 음수야, 함수야?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3차 함수, 음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 이상에서는 속도는 2 이상에서는 2차 함수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아하, 2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다시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이잖아. 인수분 혹시 되나? 되면 쉬운데. 좋았어. 3t t 10 해주고 2 해주면 어때? 대각선 위로 대각선 아래로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맞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3t 플러스 10 t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좀 그리기 힘들지만 이게 대충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릴 거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어서 부드럽게 해진다고. 알겠니? 이상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 부분은 나머지 다음에 적분하고 나면 채워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0 이상 3 이하까지 뭘 물었냐면 거리를 물었어요. 그럼 0 이상 2 이하는 속도가 음수잖아. 잘 봐. 이 적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x인 거야. 잘 봐. 지금 처음 위치를 모르잖아. 그지? 하여튼 처음 위치를 x0라는 표현을 쓰면 x0는 몰라. 위치를 l을 잡자. 그럼 B금친 부분 넓은 만큼 진행 방향은 어디로 간다? 이 B금친 부분 넓은 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넓이를 아까처럼 S1 잡는다면 이 위치는 X2는 S1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 위치가 뭐라고? 마이너스 S1이라고. 거리만 따지면 S1이라 한다면 진행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S1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2부터 3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 B급진 넓이를 그냥 편해서 S2로 하자. 괜찮지? 그러면 이만큼 진행 방향은 요 위치 3초 되는 순간에서 위치는 얼마나? 위치만 따진다면 마이너스 S1에다가 플러스 S2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물은 건 거리지. 위치는 이거예요. 거리만 따진다면 준식은 뭐다? S1 더하기 S2 해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54쪽 필수예제 36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고 내 기억이 맞다면 수능에 나왔던 유형 문제다. 자, 수능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모든 수학 문제들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역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실 고증도 많이 하고 실제로 쓰는 거, 현실적인 수학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에 정상적인 가로등이 이 정도 생기겠지?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한 명 있어. 이렇게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어. 키가 165cm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이 일직선으로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간대요. 1분이면 90m, 2분이면 180m 쭉 갈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대로 움직여볼까? 자, 그대로 이 사람을 잘라내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자, 간다. 이 사람 움직일 거야. 자,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맞지? 일정에서 움직이지 지금? 가속되지 않았지? 움직인 거야. 아하. t분 상황을 이 정도 그려볼게요. 이 t분 후에 이 정도 갖다 쳐보자. 그럼 간 거리는 얼마야? t분 동안 간 거리는 이제 90t잖아. 흔히 속도는 맞죠?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데 거기다 시간을 곱해버리면 갈 수 있는 거리 90t 가네. 그런데 이게 가로등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라이트가 빛이 있잖아, 그제? 맞나, 아이가? 맞지? 이 빛은 원래는 과학 시간에 산란, 교란, 배우지, 그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뜨거운 직사광선, 일직선으로만 가는 빛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과학까지 안 간다? 그럼 그림자 끝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 그림자 끝인 거야. 이 그림자 어딨노? 그림자 끝. 그림자의 머리 끝. 움직이는 속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에? 어떻게 할까? 닮음을 쓰는 거예요. 자, 집중. 이 가로 높이가 얼마? 3이잖아. 그럼 봐봐. 요만큼. 그러니까 삼각형을 굳이 쓴다면, 기호로 쓴다면, 요 O, 이 점을 A, B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 점을 C, D라 쓴다면, 삼각형 O, A, B랑 삼각형 C, D, B는 닮았지? 무슨 닮음? A의 닮음을 쓸 수 있지. 그러면 요 그림자 길이 끝을 L이라 한다면 닮음이 이거지. 3대 90 플러스 T는. 자, 3대 90T 더하기 L은 이것 대 이거. 이 일정하잖아요. 1.65 대 T가 되겠지. 결국 T에 관한 L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양의 곱은 자 90T에다가 90에다가 1.65 곱하면 얼마지? 90 곱하기 1.65 해주면 이거 계산이 복잡해? 틀렸나? 오늘 좀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90 곱하기 1.65t 더하기 1.65l은 외양의 곱은 3t가 되지. 맞아요. 그럼 1.65l은 3 빼기 90 곱하기 1.65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잠깐만요. 이것 때 이 녀석은 1.65 대 t가 아니고 l이잖아. 아휴, 내가 참. sorry. 이게 l인데. 자, 집중. 조금만 힘내세요. 다시 90 곱하기 자, 좀 힘내. 1.65t 더하기 1.65l은 외양의 곱 3l 되죠. 넘겨주고 나눠주면 뭐 좀 생각이 되지 계산? l은 얼마가 나와요? l은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이게 나랑 풀이가 좀 다르네. 계산해야겠네. 3 빼기 1.65 해주면 얼마예요? 1.35잖아. 그래서 1.35L은 이 녀석 90 곱하기 1.65L 될 것이고 요거 T가 될 것이고 90 곱하기 1.65에다가
나누기 1.35 해주면 110t가 됩니다. 그래서 L은 110t가 나온다. t랑 L랑 비슷하니까 내가 헷갈렸네. 알겠지? 길이 변화율이 얼마라고? 110t라고. 똑같은 시가 t가 막 바뀔 때 내가 걸어가는 속도는 90t, 90만큼 간다고.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예요?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바로 dt분의 dl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110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야. 이 2번 답인 거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 거지.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그 길이를 뭐에 가서 미분한다? 시간에 가서 미분한다는 거예요. 알겠니? 낯설죠, 그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라고? 속도는 두 개 더해서 이 전체가 200이잖아. 길이만 따지면 200이잖아. 200t잖아. 그럼 미분하면 200m per second가 된다. 미니트가 second가 아니라 미니트. 분당 가죠, 분당. 맞죠? 매 분가니까. 미터 퍼 미니트가 됩니다.